문제 14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문 1번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요추 적용되어야 한다. 지문 1번은 민법 제141조 단서가 의사 무능력자에게도 요추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요.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요추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뿐만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에게도 요추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참고로 141조 조문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여 취소 효과에 대해서 규정한 조문입니다. 다음 지문 2번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 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지급으로서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해보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미성년자와 발행인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미성년자와 가맹점 사이의 위와 같은 개별적인 매매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률 관계를 묻는 지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 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입장이고 신용카드 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지급으로서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3번 정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 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특별 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이는 개별적으로 사후 추인을 한 피대리자 1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문 3번에서는 우선 정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상속인 상호 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여
특별 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적법한 추인이란 무엇인가 하면 피대리자 전원이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가 한 추인은 적법한 추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위 3번 지문처럼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이는 개별적으로 사후 추인을 한 피대리자 1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4번 미성년자는 다양한 인격 발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 후 미성년 후견인이 허용되고 있다. 틀린 지문이죠. 성년 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것과 달리 미성년 후견인은 민법 제930조 제1항에 의하여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지문 증여는 증여자와 수중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중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태아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도 태아의 수중 행위가 필요한 것인 바 민법상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 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될 뿐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중행위도 불가능하다. 5번 지문은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하여 묻는 지문인데요. 태아에게는 일반적인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권리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유증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 증여에 관해서는 태아의 수중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중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 문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